안녕하세요. 저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이제 이 나이쯤 되어가니 세상 사는 법을 조금씩 깨우쳐 나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는 일 하나부터 열까지 힘든 일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건 관계를 맺는 거라고 생각해요. 대학교를 다닐 때까지는 그렇게 쉽게 맺어지던 관계였는데 사회에 나와 살아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맺어졌던 어린 시절의 관계도 이어가고 쌓아가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걸 느끼네요. 새로운 관계를 맺는 건 두말할 것 없이 어렵고요. 그런데 저는 다른 사람이 생각하기에 절대 어렵지 않다고 생각되는 관계에서도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바로 가족인데요. 오해로 인해 교류가 없었던 긴 시간 때문인지 이제는 그 오해가 풀려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고 있는데도 감정을 표현하는 게 어색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그 어색함을 푸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어색함을 풀려는 저와 제 가족의 이야기 말고도 제가 겪은 아주 황당한 이야기 역시 들으실 수 있으니 그리 지루하진 않으실 겁니다. 그럼 제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렸을 적 부모님께서는 같이 식당을 운영하셨습니다. 식당 일 때문에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일을 하시고 주말도 없이 언제나 바쁘셨지만 그럼에도 부모님은 제게 항상 관심을 쏟아주셨었죠. 잠깐이라도 절 챙겨주려 하시고 사랑해주신 부모님 덕분에 저는 바쁜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고 여느 아이들처럼 행복하게 자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행복하고 평범한 가정이었는데 그런 저희 가정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건강하시던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하셨거든요. 어머니가 병을 얻으시며 아버지는 그 바쁘던 가게 문도 닫고 병원을 다니기 시작하셨지만 어떤 병원에서도 어머니의 병명을 알려주지 못했어요. 다들 하는 말들이 다르고 처방받아온 약이며 치료법들이 통하지 않았죠. 그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어머니의 병세는 더 깊어져 갈 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만난 사람이 어머니의 상태를 보며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신병에 걸린 것이라 말해줬고 부모님께서는 반신반의하며 무당을 찾아가게 되셨죠. 아마 부모님께서도 처음엔 믿지 않으셨겠지만 그때는 무당을 찾아갈 만큼 간절하셨습니다. 그렇게 무당을 찾아간 어머니는 끝내 신내림을 받게 되셨고 그 후 거짓말처럼 아프던 몸이 씻은 듯 낫게 되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그 길로 무당이 되셔야 했죠. 어머니가 낫게 된 것은 다행이었지만 그 일로 저희 가족은 멀어지게 됐습니다. 무당이 된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와 같이 식당 일을 하지 않으셨고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혼자만 신당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언젠가부터 어머니께서 점점 저와 아버지에게 거리를 두기 시작하셨죠. 이전에 다정하고 정 많던 어머니는 온데간데 없이 어머니가 다른 사람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더 이상 집으로 찾아오지 않으셨고 심지어 제가 신당으로 찾아가도 절 쫓아내시며 문전박대하곤 하셨어요. 전에 없이 무서운 모습으로 제게 화를 내시는 어머니를 보며 저는 어린 마음에 상처를 받아야 했습니다. 신내림을 받은 후로 속세와 멀어지다 보니 더 이상 가족에게 관심이 없는 건가 싶었죠. 하지만 제게 무관심한 것도 그렇지만 저는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어떻게 그러실 수 있나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지켜봐온 부모님은 싸움 한 번 없이 무척 금실 좋던 부부셨거든요. 아무리 신을 받았다고 해도 어떻게 하루아침에 가족 간의 연을 끊어낼 수 있는 건지. 저는 그 후로 점점 어머니를 조금씩 원망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저희 가족을 찾아오지 않으셨고, 저는 매년 제 생일마다 어머니를 기다렸지만, 어머니는 입학식이나 졸업식이며 심지어 제가 군대에 입대하는 날까지 절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어머니로 인해 저희는 결국 모자 관계라고 하기도 어려운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아버지에게만 의지하며 지내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시며 전 급하게 장례를 치러야 했어요. 주변에는 친척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저는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마치 남의 장례식장에 조문을 온 것처럼 조용히 조문만 하곤 급히 돌아가 버리셨고, 그 일은 제게 크나큰 충격과 상처를 남기게 됐죠. 어떻게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에서도 그럴 수가 있는지, 그날 일로 저는 어머니에게 엄청난 배신감과 분노를 품었고 아예 부모와 자식의 연을 끊어버리고 말았어요. 여태 모자 간의 연은 저 혼자 미련하게 쥐고 있었던 거구나 싶더라고요. 원래도 어머니 없이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었기에 이제 와서 제가 어머니를 보지 않고 지낸다고 해도 크게 달라질 건 없었지만, 이런 제 가족사를 말해야 할 때는 난감해지곤 했습니다. 부모와 절연한 사연을 선뜻 말하기도 어려웠고, 거기다 제가 결혼까지 생각했었던 전 여자친구의 집안에서 무당인 어머니의 존재를 알고 이별을 종용했던 탓에 저는 그 후로 누군가를 만나고 어머니의 얘기를 하기가 불편하고 어렵기만 했습니다. 보지도 않고 사는 어머니 때문에 왜 내가 이런 고민을 해야 하나 억울하기도 했었고, 차라리 결혼을 포기해야 하나 생각하기도 했었죠. 그러다 어느 날 저는 봉사활동을 다니다 여자친구를 만나게 됐습니다. 수정이는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고 공통점이 많고 말이 잘 통했던 저희는 빠른 시간 안에 가까워지게 됐어요. 그리고 저희 두 사람의 관계가 깊어지며 또다시 결혼 이야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둘 다 나이가 있다 보니 그런지 여자친구 쪽에서 먼저 결혼을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 결혼 얘기를 하지 않느냐며 서운해하고 당장이라도 결혼하고 싶어하는 여자친구의 성화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어머니의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여자친구가 실망하면 어쩌나 싶으면서도 여자친구를 속일 수 없어 얘기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다행히도 여자친구는 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해 줬습니다. 보통은 꺼릴 수 있는 상황을 이해해주고 절 위로해주는 여자친구를 보며 전 고마웠어요. 하지만 여자친구의 부모님께서는 여자친구와 같은 마음일지 그건 장담할 수 없었죠. 솔직히 말하면 전 당연히 반대하실 거라는 예상에 결혼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귀한 딸 자식을 무당집 아들에게 보내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냐며 결혼 반대는 불보듯 뻔한 일이라 생각했죠. 그래서 또다시 겪을 고초를 생각하며 움츠러들었지만 불안한 마음 가지고 만난 예비 장인 장모님에게 놀라운 대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장인 장모님께서 제 상황을 전혀 개의치 않고 오히려 절 위로해 주셨거든요. 그동안 젊은 사람이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직업에 귀천이 없다 해도 사람들 편견이라는 게 참 무섭거든. 그래도 우린 그런 거 아무 상관없으니 신경 쓰지 말게.
우리 딸이 고른 사람인데 좋은 사람인 건 확실하고 이런 자식을 키워내신 분이라면 어머님도 좋은 분이실 거야. 그래, 우린 다 이해하니까 괜히 어머님 일로 걱정하지 마. 우린 두 사람이 행복하기만 하면 더 바랄 게 없으니까 말이야. 놀랍게도 저를 이해하시고 받아들여 주시는 예비 장인 장모님 덕분에 전 문제없이 결혼 허락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럴 수가 있는지 전 기쁘고 벅찰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게 되며 누구보다 행복한 예비 신랑이 된 저였지만 한편으로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저의 결혼 소식을 어머니에게 알려야 하느냐는 문제였죠. 저 혼자 결정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에 저는 여자친구와 예비 장인 장모님께 의견을 구했는데 모두 제 의견을 존중하신다며 제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말해주시더라고요. 자칫 불편해질 수 있는 상황에 절 배려해주신 예비 처가 식구들 덕분에 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된 저는 결국 어머니를 결혼식에 모시고 싶다는 생각에 몇 년 만에 어머니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저도 그동안 절연하고 모진 척했지만 내심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있었던 건지 오랜만에 어머니를 찾아가는 발걸음은 당연히 무거울 수밖에 없었어요. 걱정도 되고 설레기도 하고 복잡 미묘한 기분이었죠. 그렇게 오랜만에 찾아뵌 어머니를 두고 저는 어색함에 쉽게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잘 지내셨냐고 물어야 하나, 뵙고 싶었다고 해야 하나, 무슨 말을 먼저 꺼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런 저와 달리 너무나도 건조하고 무덤덤한 표정으로 제게 용건을 물으셨습니다. 그래, 날 보자고 한 이유가 뭐냐? 할 말이 있어 보이는데. 제가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봉사하다가 만난 사람인데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부모님께서도 절 마음에 들어 하시고요. 그쪽에서도 어머니 얘긴 다 아시고 이해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결혼 소식 전하러 왔어요. 제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 어머니는 제 말이 끝나긴 무섭게 가방 안에서 봉투를 하나 꺼내주셨습니다. 받아라. 결혼하는데 보태고. 그 정도 돈이면 요긴하게 쓰이겠지. 어머니가 건넨 봉투 안에는 거액의 수표가 들어있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수표를 받게 된 저는 기쁘기보다 되려 화가 났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찾아갔던 것은 그런 돈을 바란 것이 아니었거든요. 하나 남은 부모에게 누구보다 축하받고 싶은 마음에 찾아갔던 저였는데 그런 제 진심을 무참히 짓밟듯 돈을 건네는 어머니의 행동에 저는 화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시나 기대했던 내가 바보였구나 싶었지만 그래도 어렵게 찾아갔기에 전 마지막 희망을 걸고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이런 거 말고 제게 하실 말씀은 없으세요? 돈이 부족한 거면 내가 더 보내주도록 하마. 아무튼 난 더 할 말 없고 전해야 할 것도 전했으니 이만 일어나야겠다. 저는 용기 내어 어머니에게 말을 걸었던 건데 어머니는 돈이 부족하냐는 말과 함께 그냥 일어나 버리셨습니다. 마치 저하고는 더 이상 말을 섞을 일도 이유도 없다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어머니의 모습에 전 결국 참던 화를 터뜨릴 수밖에 없었어요. 됐어요! 누가 이딴 돈 필요하다고 했어요? 내가 언제 돈 달라고 한 적 있냐고요? 내 하나뿐인 가족이니까 그래서 찾아온 건데 아무래도 내가 잘못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딴 정이 뭔지 내가 아직도 어머니께 기대를 걸고 있었나 봐요. 어머닌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인데 말이에요. 저도 어머니와 볼 일 더 없습니다. 없다고요!
결국 저는 그동안 담아둔 원망을 쏟아낸 채 그대로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그렇게 허망하고 처참한 심정으로 어머니와 재회를 마친 저는 장인 장모님께 부모님을 모시지 못하게 됐다는 사정을 설명하고 결혼식을 올리게 됐어요. 결혼식 내내 행복했습니다. 물론 처음 하게 된 결혼식이 서툴고 긴장도 많이 됐지만 결혼식이 진행되며 조금씩 그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결혼식장을 찾아온 하객들을 둘러볼 여유가 생겼을 때쯤 제 시선을 빼앗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저번 만남에서 제게 결혼하는데 필요한 돈을 주는 걸로 부모의 노릇을 끝내려던 사람이 제 결혼식장에 와 있었습니다. 한참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을 때였지만 어머니의 참석을 알게 된 저는 온 생각이 어머니에게 빼앗기게 됐어요. 왜 찾아왔을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찾아온 걸까? 날 아직 자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가? 또는 저번에 내가 화낸 일로 내 결혼식을 망치려고 온 건가 등등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됐죠. 표정이라도 제대로 보였으면 어머니께서 결혼식장을 찾아온 이유를 유추하기라도 할 텐데 저와 아내를 비추는 조명 이외에 다른 조명은 꺼져 있어 어머니의 표정을 볼 수가 없었죠. 어머니와 대화하지 않고서야 어떤 마음으로 제 결혼식장에 오게 됐는지 알 수 없었기에 어머니의 존재를 뒤로하고 결혼식에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상처를 받고 또 받아도 어머니를 그리워하던 저로서는 의식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기쁜 결혼식 날 그토록 바라던 어머니께서 참석해 주셨지만 제 마음은 복잡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 뒤로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도 모른 채 결혼식을 진행했습니다. 얼이 빠진 모습이었지만 다행히 아내를 포함해 결혼식장에 있던 사람들 모두 첫 결혼식에 긴장한 신랑이라며 이해하고 웃고 넘겼죠. 덕분에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는 결혼식을 무사히 마치게 됐어요. 전 어머니에게 어떻게 찾아온 거냐고 묻고 싶었지만 이어지는 사진 촬영으로 어머니를 붙잡을 시간이 없었고 사진 촬영을 마쳤을 땐 어머니께서 결혼식장에 남아있지 않았죠. 사라진 어머니를 생각하며 좋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자식의 결혼식을 보고 싶어서 오셨겠지 생각하기로 했어요. 저 혼자 결론 지은 생각이었지만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은 많이 홀가분해졌습니다.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예복을 갈아입고 찾아와 주신 하객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려고 준비했죠. 그런데 옷을 갈아입으려고 한 그때 누군가 제가 있는 방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니였죠. 결혼식장을 떠나신 줄만 알았던 어머니께서 불쑥 제게 찾아오시니 저로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아직 계셨어요? 그럼 아까 가족 사진 찍을 때 같이 찍으시죠. 저번에도 말했듯이 저희 장인 장모님 그리고 아내까지 어머니 뵙고 싶어 하셨는데 식사는 하셨어요? 안 하셨으면 식사하고 가세요. 저 옷 갈아입고 내려갈 거니까 밖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밥은 됐다. 너 결혼하는 거 보러 온 거니까. 그래도 여기까지 오셨는데 드시고 가시지. 어머니, 혹시 그날 일 때문에 아직도 화나셨어요? 그러신 거라면 제가 사과드릴게요. 그때 그 일 이후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제가 어머니 의도를 오해했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어머니께서 주신 돈에 다른 의미가 다 담겨 있을 수 있었는데 제가 너무 제 진한 감정에 휩쓸려서 어머니께 무작정 화를 냈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내게 화난 거 없어.
내가 뭐라고 너한테 화가 났겠니? 그것보다 네 아내 조심해라. 네 옆에 네 아내라는 그 여자 보통 내기가 아닌 년이라고. 아주 무서운 년이야. 기대하지 않았던 어머니의 결혼식 참석으로 들뜬 탓인지 어머니 입에서 축하한다는 말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헛된 기대였어요. 어머니는 이번에도 제 가슴에 상처를 주셨죠. 진심이 담긴 말이 아니라도 좋은 덕담 정도는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제 가슴에 상처되는 말을 하는 어머니의 행동도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이젠 제 가족인 제 아내를 근거도 없이 헐뜯는 어머니의 행동을 용서할 수 없었죠. 그만! 제발 좀 그만하세요. 아들 결혼식에 오셔서 한다는 말이 겨우 그딴 말이에요? 제가 어머니 아들은 맞아요? 맞다면 결혼한 아들에게 먼저 결혼 축하한다고 말하는 게 부모 아니에요? 그런데 아내 조심해라, 무서운 년이다 이런 말이나 하세요? 그냥 축하한다, 잘 살아라 이렇게 말하면 죽기라도 해요?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는데 이러세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건데요? 왜요? 내가 보기엔 네 처가 심상치 않다고 느껴져서 내게 조심하라고, 알아볼 수 있으면 알아보라고 말해주는 거다. 너한테 다른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널 절 걱정한다는 사람이 제 결혼식 날 제 아내를 두고 그런 말을 해요? 그리고 절 걱정하신 적은 있으세요? 그렇게 제가 걱정되면 애초에 떠나지 마시지 그랬어요. 아니 떠나더라도 관심 좀 가져주시지 그랬어요. 지금 이때까지,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도 관심 하나 없다가 이제서야 절 걱정한다고요? 그것도 제 아내인 사람을 조심하라고요? 그게 앞뒤가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말이 되냐고요? 그래요. 절 걱정한다고 쳐요. 그럼 그 근거가 뭔데요? 제 아내를 조심하라면서요. 그 근거가 뭐냐고요? 내가 하는 말을 정신 나간 소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네 처에게 뭔가 있다는 게 느껴진다. 얼굴도 그렇고 느껴지는 기운에서 네 곁에 있으면 안 된다고 느껴져. 아니, 다른 누구든 그 여자와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기운. 이제 자식한테까지 무당질 하시려고요? 저보고 어머니의 그 느낌, 감을 믿고 아내를 의심하라고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보라고 하지 않았니? 나도 내 자식 결혼 왜 축하해주고 싶지 않겠어. 그래서 이 자리에 왔던 건데 내 눈에 보이는 걸 어떡하니? 내 자식이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걸 그냥 모른 척해? 눈에 보이는 걸? 정말 그만하세요. 어머니 귀신놀이에 장단 맞추기 싫으니까 그냥 가시라고요. 또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리고 한 번만 더 제 아내를 두고 이상한 말 하신다면 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설령 제 아내와 장인 장모님이 나쁜 사람들이라고 해도 어머니께선 그런 말 할 자격 없으세요. 그럼 그만 나가주세요. 이제 어머니에게 헛된 기대도 하지 않을 거고 헛된 기대로 인한 실망도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더 이상 모자 관계를 이어가지 말자는 말을 돌려서 말하고 나가달라 등 떠밀었죠. 어머니께서는 제 말을 듣곤 단 한순간의 머뭇거림 없이 그 자리를 나가셨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지는 그 모습이 저에겐 어머니의 대답으로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지난번 어머니와 만남 이후에도 느낀 감정이었지만 이번엔 정말 어머니와 영원히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머니의 행동을 보면 그럴 일이 없겠지만 설령 제게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신다고 해도 제가 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었죠.
날 낳아준 분과 결국 이렇게 끝나게 됐다는 게 애석하고 슬펐어요. 하지만 제 결혼식 날 우울해하고 있을 순 없었죠. 비록 날 낳아준 분과의 인연은 끝나게 됐어도 제겐 새로운 가족이 있었고 어머니보다 제 인생에 있어서 더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얼른 우울한 기분을 날려버리고 절 기다리고 있을 가족들에게 갔어요. 그리곤 가족들과 남은 결혼식 마무리를 잘 마쳤죠. 아내와 가족들에게는 어머니와 있었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말해서 듣기 좋은 일은 아니었고 가족들 역시 어머니가 제 결혼식에 찾아왔다는 걸 모르고 있었으니 입을 다물기로 했죠. 이후 아내와는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냈어요. 다른 신혼 부부들보다 더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만 어머니가 우리 가족을 떠난 이후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신 이후 부재로 느껴지던 가족의 자리를 아내가 대신 채워줬기 때문에 전 아내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누군가 말했듯 행복을 나누면 2배가 된다고 제 행복을 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었습니다. 진짜로 제 행복을 나눈다는 게 아니라 제가 행복하니 마음이 여유로워져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복잡한 가족사로 인해 선뜻 결혼 허락을 하기 힘들었을 저를 친자식처럼 대해주시고 배려해주신 장인 장모님께 가장 먼저 그리고 더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가 쉽지 않았어요. 결혼식을 올리고 난 뒤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뵌 이후로 2분을 만날 수 없었거든요. 아빠 엄마한테? 뭐하러 귀찮게 그래. 당신은 2분이 같이 계셔서 괜찮을 거라고 하지만 딸 시집 보낸 부모님 마음은 그렇지 않다니까. 그리고 이왕 가는 캠핑 다 같이 가서 즐거운 시간 보내면 좋잖아. 당신이 우리 부모님 생각해주는 건 고마운데 엄마 아빠 진짜 괜찮아. 평소에도 2분이 놀러 다니시는데 정신없는 분들이라서 진짜 괜찮다니까? 그리고 2분이 따로따로 배우는 여가 활동도 얼마나 많은데. 아마 우리가 어디 같이 가자고 해도 이미 스케줄이 꽉꽉 차 있어서 우리가 거절당할걸?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여쭤보자.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안 된다고 하시면 우리가 2분 되는 날 맞춰서 가면 되니까. 아우 진짜 괜찮다니까 그러네. 그럼 내가 한번 연락해 볼게. 제가 장인 장모님과 같이 시간을 보내겠다고 하면 아내는 항상 2분이 바쁘시다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2분과 통화하고 나서는 자기 예상처럼 2분이 시간 내기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했죠. 캠핑뿐만이 아니었어요. 길게 시간 내지 않아도 되는 식사와 커피 한 잔 마시는 자리도 마찬가지였죠. 언제는 2분이 함께 결혼식장을 다녀오셔서 언제는 2분이 여행을 가셔서 또 저희 둘만의 시간을 보내라고 하시면서 번번이 함께하는 자리와 시간을 거절하시곤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2분의 거절이 저희를 위한 배려라고 생각되기도 했어요. 자식들 귀한 시간 뺏는다고 배려에 거절하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가 있지. 어떻게 매번 거절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거기다 2분도 2분이었지만 친정 식구들을 그리워하지 않는 아내도 이상하게 느껴졌죠. 근데 당신 아버님 어머님께 안 다녀와도 돼? 결혼하고 벌써 2달이나 다 돼가는데 친정에 한 번도 안 내려갔잖아. 그거야 내가 집에 내려가도 볼 수 없으니까. 우리 엄마 아빠 바쁜 거 당신도 알잖아. 내려가봤자 난 찬밥 신세야. 그러니까 전화 가끔 드리는 걸로도 충분해.
그래도 결혼하면 친정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난다고 하던데 혹시 나 때문에 못 가는 거라면 나 신경 안 써도 돼. 같이 가자고 하면 언제든 같이 갈 의향도 있고. 당신 가면 불편하지. 사위가 아무리 백년 손님이고 우리 부모님이 편하게 대해준다고 해도 불편한 건 불편한 거니까. 그리고 우리 가족이 그렇게 서로 보고 싶다고 난리 떠는 집은 아니야. 거기다 곧 추석이니까 그때 가서 얼굴 보면 돼. 친정집과는 오로지 톡과 전화로만 교류하는 아내를 보며 아내를 포함해 아내 식구들이 다른 집들과는 많이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그 다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일이 없었다면 모르겠지만 괜히 마음에 걸리는 말을 듣고 나니 왠지 계속 이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바로 어머니께서 제 아내가 보통 내기가 아니라고 무서운 여자라고 한 말이었죠. 하지만 머릿속을 스친 어머니의 근거 없는 말 한마디로 아내를 의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이유에서가 아닌 기운이 느껴진다는 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잠시 들었던 어머니의 말 한마디를 진저리 치며 머릿속에서 지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아내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장모님을 결혼 후 3개월 만에 만나게 되면서 말이죠. 비가 많이 오던 그날, 회사에서 퇴근한 저는 지하철을 이용해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탄 지하철 칸에서 장모님을 뵙게 됐어요.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경기도 외곽에 살고 계셨기 때문에 서울 안에서 마주칠 일이 없었어요. 전 결혼 후 3개월 만에 뵙는 어머님이 반가워 지하철 안에 있던 수많은 인파 사이를 뚫고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 말을 걸려던 그 순간 어머님 입에서 나온 놀랄만한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장모님, 장모... 아이 그럼요. 무슨 역할이든 맡겨만 주시면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수만 조금 더 주시면 일 마치고도 계속해서 간단한 역할 대행은 할 수 있고요. 지금도 제가 그런 식으로 꾸준히 하고 있는 역할이 몇 개 있거든요.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태연하게 원하는 역할 잘 수행할 수 있으니까 믿고 한번 맡겨보세요. 네, 그럼요. 네. 그럼 생각해보시고 연락주세요. 장모님께서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계셨는데 그 통화 내용은 평범한 사람들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내용이었어요. 역할 대행, 보수, 그리고 꾸준히 하고 있는 역할. 그 단어들의 조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의미하는지 눈치채는 것과 달리 그걸 받아들이는 건 쉽지가 않았죠. 저는 장모님께 향하던 손길을 거두고 다시 사람들 인파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지하철 안에서 내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생각해 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다 장모님을 놓치기 전 확인해 봐야 하는 게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장모님께 다가가 이제 막 발견한 척을 했죠. 장모님, 서울까지는 어쩐 일이세요? 그리고 오셨으면 연락하시죠. 제가 모시러 갔을 텐데. 어머, 우리 사위 아니야? 우리 사위 네, 이서방입니다. 제가 너무 갑자기 나타나서 놀라셨죠? 죄송해요. 장모님을 서울에서 뵐 거라고는 생각도 못해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장모님을 놀라게 했네요. 그나저나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리고 장인어른께서는 같이 안 오셨어요? 나 서울에 만날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 만나고 이제 돌아가는 중이었어. 그리고 그이는 집에 있지? 그럼 저희 집으로 가시죠. 저희 집에서 저녁이나 커피 드시고 제가 댁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자네 하루 종일 회사에서 고생했는데 그 멀리까지 운전시킬 수 있나? 그리고 나 이미 돌아가는 버스표도 끊었어. 이거 현장 발권이라 휴대폰으로 취소도 못해. 그러니까 나 신경 쓰지 말고 집에 가서 수정이랑 놀아. 아이, 그럴 수 없죠. 버스표는 제가 취소하고 올게요. 한눈에 봐도 당황한 장모님은 제 성과 이름도 헷갈려 했어요. 거기다 이왕 서울까지 오셨으니 딸이 있는 집으로 가자는 말에도 무조건 괜찮다며 거절하셨죠. 조금 전 수상한 전화통화를 엿들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장모님의 거절이 이전같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싶던 모습처럼 말이죠. 그래서 저는 확인을 장모님에게서 그치지 않고 아내에게도 해보자고 했어요. 끝까지 딸이 있는 집으로 가길 거절하는 장모님을 억지로 집까지 데리고 갔죠. 그리고 그곳에서 장모님만큼이나 당황한 아내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뭐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왜? 장모님께서 서울에 사시는 친구분 만나고 오시는 길에 나랑 지하철에서 마주쳤지 뭐야. 그래서 내가 집으로 모시고 왔어. 당신이랑 장모님 좋은 시간도 보내라고. 마침 발권한 버스표를 어머님께서 잃어버리셔서 내가 어머님 댁까지 모셔다 드리려고. 당신도 깜짝 놀랐지? 수정아, 미안하다. 어쩌다 보니 이서방을 지하철 안에서 만나게 됐네.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자 아내는 아주 잠깐이었지만 얼굴이 일그러지는 걸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 표정을 보며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제게 한 말이 말이죠. 바로 1시간 전까지만 해도 근거도 현실성도 없는 헛소리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헛소리로 치부한 그 어머니의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저는 제 불안한 생각을 더 확신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려면 두 사람이 방심하게 만들어야 했어요. 전 일부러 자리를 피하고 두 사람만 집에 남겨두려고 밖에서 다 같이 먹을 음식을 포장해 오겠다며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녹음 기록을 켠 휴대폰을 거실에 숨겼죠. 이후 제가 포장해온 음식을 다 같이 먹었고 아내가 장모님과 얘기를 더 나누고 싶다며 자기가 운전해 친정집까지 가겠다고 했어요. 저로서도 반길만한 상황이었죠. 휴대폰에 녹음된 내용을 빨리 확인해 보고 싶었으니까요. 그렇게 아내와 장모님이 집을 나가고 난 뒤 전 이어폰을 끼고 제가 나간 사이 두 사람이 나눈 대화를 듣게 됐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의 말씀과 제 불안한 생각이 사실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여기까지 오면 안 되죠. 만난 자리에서 바로 헤어져야 하는 거 몰라요? 죄송해요. 저도 너무 갑자기 남편분을 만나는 바람에 당황해서 그리고 혼자 가겠다고 해도 남편분께서 끝까지 붙잡고 끌고 오셔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의심할 만한 말은 일절 안 했어요. 확실한 거죠? 만약에 저 사람이 아주머니랑 제가 가족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그땐 돈 돌려받는 걸로 안 끝나요? 아주머니 때문에 내 인생 날아가게 생긴 건데 나도 눈에 보이는 거 없다고요. 뭐 그렇게까지 무섭게 말씀하세요. 근데 정말 눈치채진 못했을 거예요. 여기 제가 와서도 남편분 반응 보셨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절 집까지 데려다 준다는 남편분인데 이건 어떻게 해야 할지. 친정집으로 쓰던 그 집 아직도 빌리고 있으세요? 그걸 어떻게 계속 빌리고 있겠어요. 그때 그 집 빌린 비용만 해도 돈이 얼만데. 아주머니, 집 가는 거 저랑 가고 싶다고 말하세요. 저도 엄마를 오랜만에 만나서 할 이야기 많다고 할 테니까요. 그럼 될 거예요. 그리고 친정집까지 같이 가줘야겠어요. 가는 동안 엄마인 척 연기도 계속해줘야 되겠고요.
차량 주행 목적지도 기록되고 블랙박스도 있어서 그냥 하는 척만 해서는 안 되겠다고요. 네? 그럼 일당은 어떻게 계산하고 돌아오는 건... 일당이요? 지금 이게 누구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정말... 그래도 이번 추석에 또 연기해 주셔야 하니까 그때 조금 더 챙겨드리기로 할게요. 그리고 돌아올 땐 뒷좌석에 타세요. 대신 말 한마디도 하시면 안 돼요. 휴대폰 소리도요. 화면은 안 비춰도 소린 녹음되는 거 아시죠? 장모님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전화통화에서 엿들었던 것처럼 역할 대행을 하는 연기자였습니다. 장인어른이라고 믿었던 사람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아내의 친정집이라고 생각했던 그 집도 펜션처럼 돈을 주고 빌릴 수 있는 숙소였어요. 완벽한 사기 결혼이었습니다. 아내의 부모님은 누구인지, 어디서 태어나고 자랐는지,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 알 수가 없었죠.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는 겪어본 사람만 알 겁니다. 모든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사람의 대부분을 알고 있는 사람이 나라는 확신이 있었는데 이젠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입에서 나온 말조차 믿을 수 없다는 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지 말이죠.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내게 이러한 거짓말까지 했을까 싶었어요. 제 배경과 인생이 완벽하다면 아내의 거짓말에도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저 역시 무당인 어머니로 인해 생긴 가족사를 아내에게 고해성사하듯이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아내도 제게 그때까진 밝히기 힘든 사실을 밝힐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굳이 역할 대행인 사람을 고용하고 입을 맞추고 장소까지 임대하면서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궁금해지면서 두려워지기 시작했죠. 그나마 다행인 건 아내는 제가 자신의 거짓말을 눈치챈 걸 모르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제가 알게 된 사실을 아내에게 숨기면서 사람을 붙였어요.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는 건지, 그리고 제게 거짓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서 말이죠. 절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도 노력했던 사람이 자신의 과거를 지우는 건 그리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과거였기 때문에 절 속이는데 그렇게 노력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아내는 일일이 세기도 힘들 만큼의 많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절도와 폭력, 그리고 사기 등등 정말 많은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범죄의 죄질 또한 좋지 않았죠. 아주 어린 청소년 시절부터 시작해 비행을 일삼았던 아내는 질이 안 좋은 친구들과 어울리며 범죄를 일상처럼 행했다고 했습니다. 가볍게는 인근 또래들을 괴롭히고 돈을 빼앗는 걸 시작으로 청소년 시기에 상상하기 힘든 절도나 사기도 쳤다고 했죠. 그 일로 경찰서를 수십 번 들락날락했다고 했어요. 거기다 결정적으로 친구들과 작정하고 큰 사기를 쳐서 지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사기건으로 인해 청소년이었지만 형을 피해갈 수 없었고 아내는 짧지 않은 소년원 생활을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내가 벌인 사기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대신 피해 금액을 변제해야 했던 아내의 부모님은 아내와 연을 끊었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 소년원에서 출소한 아내 곁에는 같이 어울리던 질 안 좋은 친구들만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됐고 유흥과 범죄로 가득한 삶을 살았다고 했죠. 그 시절 아내가 정확히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순 없었지만 제가 의뢰를 부탁한 흥신소 직원이 아내를 알고 있거나 기억하는 사람들과 만나 들은 이야기로는
그 당시 아내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니 대충 어떤 삶을 살았을지 감이 왔습니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 모습과 전혀 다르던 아내는 남자 관계 역시 엄청나게 복잡했다고 했어요. 아내의 과거를 전하는 흥신소 직원 역시 제 눈치를 보며 말할 만큼 아내는 남자를 끊김이 없이 만났고 동시에 여러 남자를 만나기도 했고 동거 역시도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거기다 동거로도 모자라 결혼까지 올린 남자가 저 이전에 3명이나 있었다고 했죠. 그러다 3번째 결혼식을 올린 남자와 이혼 이후 아내는 계속해서 살던 고향을 떠나 서울로 올라왔고 대학 졸업 후 서울에서 직장을 얻어 살고 있던 저를 만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만났던 남자들과 저에게 기대하는 게 달랐는지 연락하고 지내던 친구들과 전부 연락을 끊었다고 했어요. 제 생각엔 아마 자기가 생각해도 정상적이지 않은 과거를 세탁하고 절 만나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려고 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게 멀쩡히 살아계시는 부모님이 아닌 역할 대행의 부모님과 친정집을 보여줬겠죠. 모든 사실을 흥신소 직원에게 전해 듣고 난 뒤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런지 오히려 초연했어요. 아내가 사람을 써가며 거짓말을 했을 때부터 심상치 않은 일이 있을 거라는 걸 예상해서 충격이 덜했는지도 모르겠고요. 어쨌든 그때 제 머릿속에 하루빨리 아내와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제가 알게 된 사실을 모두 털어놨고 아내에게 혼인 무효 소송을 하겠다고 말했죠. 이 정도면 당신도 할 말 없지? 당신 처음부터 끝까지 날 속였어. 아무리 당신에게 용서받지 못할 과거가 있다고 해도 내게 사실대로 말했어야 했다고. 그리고 당신을 받아들일지 말지 내게 맡겼어야지. 내가 당신에게 한 것처럼 말이야. 당신이 과거에 어떤 짓을 벌였든 간에 그걸 떠나서 날 속인 행동에 용서할 수 없어. 그러니까 혼인 무효 소송하는데 괜히 힘 빼게 만드는 행동하지 마. 혼인 무효 소송? 나랑 이혼하겠다고? 여보, 당신 속인 건 내가 잘못했는데 그 일 전부 예전 일이야. 나 당신 만나고 다시 태어났다고. 그래서 예전에 나와 관련된 것들 전부 정리한 거야. 나 당신과 헤어질 수 없어. 그러니까 제발 나 믿고 용서해줘. 나 정말 좋은 아내가 될게. 그만하자. 서로 대화해봤자 감정만 격해질 뿐이야. 무슨 소리야? 대화로 풀 수 있는 거잖아. 나 이대로 당신과 못 헤어진다고. 못 헤어져. 소송 결과 나올 때까진 당신이 여기서 지내. 난 오늘 당장 필요한 짐만 가지고 나가고 나중에 필요한 것들 챙겨서 갈 테니. 야, 이창민! 너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말 같지 않아? 나 너랑 못 헤어진다고. 나도 내 과거 떳떳하지 않고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알아. 그런데 넌 날 이해해줄 수 있지 않아? 너도 지우고 싶은 네 배경 있는 사람이잖아. 난 네 배경 전부 다 이해해준 사람이고. 난 당신 어머니가 무당이든 비군이든 범죄자든 상관없어. 당신이 과거에 무슨 짓을 저질렀다고 해도 상관없다고. 난 지금 당신을 사랑해. 그 외에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내 상황과 당신의 상황이 똑같아? 당신이 저지른 전과와 내게 말하지 않은 3번의 결혼이 어떻게 우리 어머니께서 무당인 것과 동일시가 되냐고? 그리고 말했지. 당신을 가장 용서할 수 없는 건 내게 당신의 모든 걸 숨겼다는 거야. 당신이 나랑 못 헤어지든 말든 난 상관없어. 일을 복잡하고 더럽게 끌고 가지 않길 바랐을 뿐. 법원 가선 달라질 게 없는 일이니 내 결정 절대 바뀔 일 없으니 알아서 받아들여.
자신의 과거를 지우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제가 꼭 필요했던 건진 모르겠지만 아내는 헤어지자는 제 말을 못 받아들였어요. 나중에 법원에 가서도 온갖 거짓말과 핑계를 대며 어떻게든 저와의 혼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죠. 하지만 그러기엔 너무 많은 증거가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결혼 무효 소송에서 승소하게 됐고 아내와 깨끗하게 헤어질 수 있었죠. 아내가 숨긴 진실을 알게 되고 혼인 무효 소송을 하는 동안 어머니의 생각이 가장 많이 났습니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고 어머니의 말을 치부했던 그날을 말이죠. 어머니께서 어떻게 아내의 얼굴만 보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신기하고 궁금하기보단 어째서 제게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생각하게 됐어요. 이 일이 있기 전까지 제 머릿속에 있는 어머니라면 굳이 아들에게 괜한 소리까지 들으시면서 제 결혼식을 찾아오시고 제게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싶었죠. 왠지 제가 어머니를 크게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찾아가게 됐어요. 깨끗하게 헤어졌다고 하니 다행이구나. 내 말이 도움이 됐다니 다행이고. 그래, 이 얘기해 주려고 찾아온 거니?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제가 어머니께 한 말들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도 하려고요. 감사하고 죄송해요, 어머니. 전에도 말했지만 나 같은 사람한테 네가 고마울 건 뭐가 있고 죄송할 건 뭐가 있니? 그럼 마음 잘 추스르고 잘 지내고 그만 가봐. 저 어머니, 제게 하고 싶은 말씀 더 없으세요? 매번 절 밀어내려고 하시는데 그거 진심 아니시잖아요. 그날 결혼식장에 찾아오신 것도 제게 그 여자에 대해 경고하신 것도 그리고 저 결혼한다는 말에 그 큰 돈을 건네신 것도 저 생각하셔서 그렇게 행동하신 거죠? 근데 왜 저랑 있을 때면 계속 밀어내려고 하세요? 어머니 진심이 뭔지 저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저 어렸을 때 그때 어머니처럼 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어머니 폼이 그리워요. 이 나이 먹었지만 여전히 절 다정하게 대해주시던 어머니가 그립다고요. 말하다 보니 감정에 북받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울려고 하지 않았지만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지난 세월 어머니의 부재로 느꼈던 감정이 섞이며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 흐르는 눈물을 닦고 얼른 멈추려고 했어요. 괜히 제 눈물 때문에 어머니께 매정한 소리를 들으면 어쩌나 싶어서 말이죠. 그런데 제가 눈앞을 가리던 눈물을 훔치자 제 눈앞에 소리 없이 울고 계신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이 어떤 눈물일지 몰랐던 저는 조심스럽게 어머니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니의 울음이 그칠 때까지 그대로 안고 있었죠. 그리고 울음을 그친 어머니께 그동안 제가 모르고 있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미안하다. 그동안 엄마가 네 가슴에 대못을 박아서. 그런데 엄마는 하루도 널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 다만 상황이 어쩔 수 없었을 뿐이지. 아마 내가 무당이 되고 집을 떠났을 때부터 네가 서운함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때부터 너와 네 아빠를 자주 만나지 않으려고 했으니. 그런데 그게 사실은 전부 너와 네 아빠를 위해서였어. 무당년의 자식, 무당년의 남편과 무당년 남편이 하는 식당, 그게 내가 무당이 되고 너와 네 아빠에게 따라붙었던 꼬리표였지. 나야 내가 선택한 길이니 손가락질 받아도 상관이 없었지만 너와 네 아빠는 무슨 죄가 있다고 손가락질을 받니? 그래서 너와 네 아빠를 위해서 만남을 자제하기로 했단다. 물론 처음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만나면 될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눈을 피해 만났지만 그게 피한다고 피해지는 일이 아니었어. 그러다 보니 네 아빠가 하고 있던 식당에도 피해가 많이 갔지. 그래서 되도록 팔길을 끊겠다고 네 아빠를 설득했단다. 네 교육을 위해서도 내가 뒤에 있는 게 낫겠다 싶었고. 어머니,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봤자 얼마나 한다고. 글쎄, 요즘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 그리고 네 아빠 고향이 아니었다면 또 달랐을지도 몰라. 근데 네가 자란 그 동네는 그런 곳이었어. 네 아빠 사람들이 있는 집성촌이라서 그런지 무당이 난 더러운 병에 걸린 여자 취급받았고 너와 네 아빠도 마찬가지였지. 넌 기억을 잘 못하겠지만 내가 무당이 되고 난 뒤에 네 아빠가 하던 식당이 잘 안 됐어. 내가 팔길을 끄는 뒤로도 말이지. 장사만 잘 안 되면 장사하는 사람 탓이라고 생각하겠는데 가끔은 돌도 날라오고 의자도 날라오고 가게에 해코지 하는 걸 보면서 나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 그래서 엄마가 더 팔길을 끊으려고 했고 나 때문에 네 아빠 식당이 안 되니 내가 모자란 돈을 메꾸려고 항상 돈을 보냈지. 그래서 더 열심히 무당 일을 해야 됐어. 그러면서도 너와 쌓이는 오해를 걱정했단다. 하지만 그 오해 전부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네 아빠가 설명해주면 될 테니까. 근데 네 아빠가 그렇게 허망하게 떠나버린 거야. 거기다 네 아빠 친척들 때문에 네 아빠 장례식장에 쫓겨나듯 떠나게 되며 네가 날 더 오해하게 됐고. 물론 내가 널 붙잡고 오해를 풀면 되었겠지만 너와 안 본 세월이 세월이라 말이 쉽게 나오질 않더구나. 거기다 네가 날 미워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서 꺼내기가 힘들었고 그때부터 내가 영원히 네 뒤에 남기로 했어. 다만 내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부모로서 나서야 할 때 나서기로 결심했고 하지만 그것도 용기가 나지 않아서 쉽지 않았지. 그때 네 결혼식에 가겠다는 말 대신 돈을 건네줬던 것처럼. 미안하다 창민아. 엄마 때문에 네가 힘들었을 생각을 하니? 하나의 상황이 아닌 여러 개의 상황이 겹치고 겹치며 제가 어머니를 오해하게 만들었고 우리 가족이 떨어져 생활하게 됐던 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어머니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찾아간 그날에야 모든 오해가 풀리게 됐죠. 어쩌면 조금 더 제가 일찍 어머니를 찾아갈 생각을 했거나 어머니께서 더 큰 용기를 내주셨다면 또 우리 가족에게 편견의 시선과 위협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일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가정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어요. 운명이 만든 우연을 우리가 통제한다고 통제할 수 없기에 지난 과거를 후회한다고 돌릴 수 없기에 지금이라도 어머니와 오해를 풀고 지낼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하기로 했죠. 이렇게 몇십 년 만에야 어머니와 함께 지내게 됐는데 떨어져서 생활한 세월이 있어서 그런지 아직 어색함이 우리 두 모자 사이에 흐릅니다. 지난번처럼 눈물이라도 쏟아야 하나 싶고 무슨 방법이 있나 찾아보는데 여기 사연 채널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을 제가 어머니께 전하고 싶은 창구로 사용하고 싶어 나왔어요. 이렇게 어머니께 말을 전하려고 말이죠. 어머니, 저도 어머니께 죄송하게 생각하는 일이 많으니 더 이상 제게 미안해하지 마세요. 항상 절 어려워하시는 모습에서 복잡한 감정이 느껴지곤 합니다. 전 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동안 어렸을 적부터 바라고 바랬던 행복한 감정만을 느끼고 싶어요. 저뿐만 아니라 어머니께서도 행복한 감정을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 우리 꼬여버린 과거는 지우고 제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지내기로 해요.
누구보다 서로를 사랑하던 모자 사이로 말이죠. 앞으로 제가 어머니께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래오래 제 옆에 계셔주세요. 어머니, 많이 사랑합니다. 그럼 어머니께 보내는 짧은 편지를 끝으로 전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